물을 퍼다가 주는 건데 이 물 속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자갈 같은 거 강에 자갈을 넣잖아요. 박창근 교수님 같은 분들이 김종욱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강에 모래나 자갈을 퍼내면 어떻게 강이 죽는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 모래나 자갈이 하는 기능이 이제 강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모종해 주는 물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걸 제가 보고 유기농가들이 그냥 물을 안 주고 이 물을 담아 놓는 저장소에다가 자갈을 깔아놔요. 대부분들? 네. 유기농 단지에 경운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출하를 마친 하우스에서 밭을 갈기 시작한 모양이다.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채소와 과일류를 생산하는 시설 하우스에서는 이처럼 밭갈이를 자주 한다. 작물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이다. 밭갈이를 끝낸 하우스에 오이 모종을 한가득 심었다. 육묘장에서 씨앗을 길러 모종이 되고 모종은 하우스로 와 작물이 된다. 작물 출하가 끝나면 바닥에 비닐을 걷고 다시 밭을 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모든 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토사 등이 밖으로 유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하우스를 둘러본 한국식물원 수목원협회 이재석 회장은 팔당 유기농 단지가 팔당호의 수질을 위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물을 너무 과습해서 안 되기 때문에 천장에 달려있는 이 관수 시스템으로 물을 줍니다. 그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너무 과하게 주면은 이 작물이 썩으니까 적절한 양만 줍니다. 하늘에 비가 안만 많이 와도 여기랑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만 땅을 여러 번 갈았다고 해도 여기에 비점 오염원이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0.1%도 없습니다. 이재석 회장과 함께 임인환 씨의 딸기 하우스로 가보았다. 하우스 한가운데 수정을 위한 벌통을 두고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만을 이용해 딸기를 키운다. 하얀 딸기꽃 위에 벌이 앉았다. 벌은 꿀을 가져가고 딸기꽃은 수정을 하는 자연의 상부상조다. 이렇게 닫혀진 공간에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만약에 농약을 준다고 한다면 이 벌들이 다 죽으면은 꽃가루 수정이 안 되니까 딸기가 달리질 않겠죠. 그리고 물을 주는 시스템도 이 위에서 주면은 이 당도가 떨어지고 이 또 비가 오게 되면 벌들이 활동이 제대로 안 될 테고 그리고 수정이 잘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예 이렇게 이 땅 속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물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뭐 유출될 수가 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 물을 틀어놓고 너무 이 주인이 게을러 갖고 뭐 일주일 동안 어디 뭐 해외 여행을 갔다 오기 전에는 바깥으로 나갈 이 물이 없죠. 물을 계속 준다는 것 자체가 낭비니까요. 네. 온도 유지를 위해 하우스에 뿌려주는 지하수 외엔 일체의 오염원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욱이 팔당호와 맞닿은 수변부에는 논과 자연 습지가 자연 정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 단지가 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유기농업과 실내 작업으로 오염 발생량이 적은 상태에서 바깥은 논습지가 자연형 습지로 바뀌었다. 습지는 강과 육지를 연결해주면서 오염 물질을 차단하고 자연적으로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완충지대인 것이다. 특히 연이나 갈대 등의 수생식물 군락은 자연정화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지의 고인물,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다. 이 유기농 단지가 이 한강물에 어떤 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 한강물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경사가 심한 그런 이 고랭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에서 이 경륜을 했을 때 땅을 갈았을 때 비가 왔을 때 급하게 내려가는 이 비점 오염원이 크게 문제가 되겠죠. 또 이 단지가 만약에 이걸 다른 걸 이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채소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어딘가 이걸 배후에 또 옮겨가서 또 같은 역할을 또 똑같이 경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놓고